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보험을 찾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민채아입니다. 요즘은요, 유병장수 시대라고 하죠. 오래 살게 돼서 좋지만은 그만큼 질병도 다양해지고 유병자분들도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유병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라이프 앤A 강의 시간에는요, 더 쉽고 더 간편해진 새로 나온 유병자 보험 만나볼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대표적인 안전자산 뭐가 떠오르시죠? 바로 달러인데요. 오늘 테마플랜 AB 시간에는 달러를 활용한 연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생 동안 달러로 연금을 넉넉하게 준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어지는 코너에는 노후 준비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36-2666번 열려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간략한 문자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유튜브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신 다음에 채팅 통해서도 소통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네, 보험플랜 119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라이프 앤A 강의 시간 오늘은요, 유병자분들을 위한 보험을 준비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유병자일까 좀 애매하게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더 쉽고 간편해진 유병자 보험 막 새로 나와서 소개해 주신다고 하네요. 한보라 전문가님과 지금 만나보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보험을 똑똑하게 알려드리는 여러분의 보험 마스터 한보라입니다. 요새 유병자 참 많다고 하고요. 유병자 보험 가입하기 까다로운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런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면은 아파서 내가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는 보장을 받아야 되는 부분을 보장해주지 않거나 보험료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보험은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문턱이 낮아진 보험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지금 저와 함께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병장수 시대,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요새 100세 시대라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죠? 근데 혹시 시청자 여러분, 9988-234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3일 아프고 죽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들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골골 88, 골골 80, 골골 70 이렇게 70세, 80세까지만 살아도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정말 100세 시대이긴 100세 시대인가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병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만큼의 병이 있을지 한번 알아볼까요? 1인당 주요 질병의 수를 각 나이대별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9살부터 70세 이상까지 이렇게 많은 질병들이 있고 평균적으로 보면 4개 정도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9살 이하의 어린이들 생각보다 아픈 사람들이 많죠. 바로 면역력이 낮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는 여러 가지 병들이 있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노화가 시작되는 50대 이후를 보시면 50대는 5개, 60대는 6개, 70대는 7개 이렇게 각 나이대별로 자기 앞자리 숫자만큼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병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유병자 보험들이 많이 발달되고 있는데요. 이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고 싶지만 내가 진짜 유병자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보험 시장이 이런 유병자들을 위해서 많이들 열려 있다고 하는데 과연 나에게 맞는 유병자 보험은 어떤 게 있을까요? 유병자 보험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조건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숫자들이 많고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 한번 시청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 가지 물어보는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내 직업이라든가 급여, 그리고 키나 몸무게 같은 것들도 물어보기도 하고요. 아픈 곳이 있는지 없는지도 당연하게 물어본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물어본다고 좀 귀찮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신데 오늘 제가 보험의 이렇게 유병자 보험들의 여러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많이 물어보면 많이 물어볼수록 보험료가 저렴하고요. 조금 물어볼수록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이렇게 들으신다면 여러분 많이 물어본다고 귀찮다라고 생각하실 건가요? 내 보험료를 나에게 맞게 낮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대로 알려줄 것을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방송 많이 보신 분들 우리 유병자 보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보험료가 일반 보험보다는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과연 이렇게 종류 많은 것 중에 어떤 게 더 비싼 건지 알 수 있으세요?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바로 숫자의 비밀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335 보험, 이 숫자들을 더해보시면 11, 325 보험은 다 더하면 10, 31 보험은 4, 5 보험은 5죠. 숫자가 가장 큰 것이 물어보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서 보험료는 가장 저렴한 것이 335, 333 보험이고요. 다음에 325, 315 보험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유병자 보험이 시장에 처음 나왔을 때 전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보험이 바로 325 보험이라서 여러분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325 보험은 3개월 이내에 수술이나 입원 또는 추가 검사나 재검사 소견이 있지 않으면 오케이. 그리고 2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하지 않았다면 가입하실 수 있고요. 또한 5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이나 입원, 수술을 받지 않으셨다면 가능하신 거고요. 이 보험을 시작으로 3일보험, 두 가지를 물어보는 3일보험이나 3.2보험, 그리고 한 가지를 물어보는 5보험이 나왔고 작년 말부터는 바로 335 보험까지 나와서 여러 가지 종류의 유병자 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어떤 유병자 보험이 맞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보험에서는 유병자가 되기 정말 쉽습니다. 흔히들 유병자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암이나 급성 심근경색이 걸렸을 때만 내가 유병자라고 보통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입원을 하시거나 약을 드시거나 수술을 한 이력이 있으시면 무조건 보험에선 유병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유병자 보험들도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바뀌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요즘은 수술을 좀 많이들 하고 계시죠.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본 수술들이 보이실 겁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백내장이나 치액 수술 하신 분들 주변에 한두 분쯤은 계시죠? 아니시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직접 이러한 수술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러한 수술, 왜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을까요? 수술을 늘어나는 이유를 살펴보면요. 의학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칼로 자르거나 째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내시경이라든가 첨단 장비를 통해서 수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술들이 좀 더 많아지고 있고요. 수술을 하고 나서도 입원을 하는 기간은 짧고 수술 이후에 회복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빠르라서 많은 분들이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실손보험 다 갖고 계시죠? 이러한 실손보험에서 수술로 인해서 내가 발생된 수술비를 어느 정도는 커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수술을 두려워하지 않고 많이들 수술을 하고 있으십니다. 이러한 수술 살펴보면요. 백내장, 치핵, 맹장 수술 같은 충수 절제술 같은 것도 있는데요. 평균 입원 일수를 볼까요? 수술은 많이 하고 있지만 입원 일수가 현저하게 줄었고 쭉 살펴보면은 5일 이하로 입원하는 일수가 많이 적어졌습니다. 병원에서 더 있고 싶어도 수술한 이후에는 이제 집에 가셔서 요양을 하셔도 된다. 집에 가셔서 회복하셔도 된다라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가 병원 이외의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는 일수를 조사한 표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병원에서 처방전이 없더라도 내가 약국에 가서 약을 먹는 경우 한 번쯤 다들 있으시죠? 감기에 걸렸다거나 간단한 소염제, 진통제들을 먹을 때 우리는 흔히 약국에 가서 또한 요즘은 편의점에 가서도 약을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30일 이하로 투약하는 횟수가 전체 100%의 88%나 차지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수술도 많이 하지만 약도 많이 먹는데 그 약을 많이 먹는 횟수가 30일 이하로 적다는 의미이죠. 이런 분들 다들 유병자라고 하는데 유병자라고 다 같은 유병자일까요? 만성질환자와 같이 고혈압, 당뇨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과 함께 나가 유병자로 분류가 된다면 조금 억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유병자 보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험료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런 억울한 유병자들을 위해서 보험회사에서는 또 발빠르게 기존에 있던 유병자 보험에서 새로운 상품들을 내놓았는데요. 바로 지난달 초에 처음 나온 보험입니다. 기존의 335, 333 보험이 가장 저렴하다고 생각해서 앞서 보시는 대로 조건들이 3개월 이내 입원, 3년 이내 입원 수술, 그리고 5년이나 3년 이내에 6대 혹은 8대 질병으로 진단을 받거나 수술 입원하신 경우가 있는지를 여부를 물었던 지난 기존의 335 보험에서 가운데 3만 바뀐 거예요. 앞에 3, 뒤에 숫자 5나 3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럼 이 3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이 3년 이내에 입원, 수술에서 새로워진 335, 333 보험에서는 수술을 보지 않는 대신에 입원과 약을 먹는 투약을 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6일 이상 입원을 하시거나 30일 이상 투약을 하신 경우에는 가입을 하실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새로워진 335, 333 보험으로 준비를 하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5일 이내 입원하셨다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29일 이하로 투약하셨다면, 약을 드셨다면 괜찮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쉽게 좀 이해가 되실까요? 이렇게 새로워진 유병자 보험을 보시면 어떻게 해서 보험료가 차이가 나는지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기존의 전통적인 325 보험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표준체의 보험을 100으로 봤을 때 325 보험의 경우는 보통보다 보험료가 150%나 비싸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동안 우리는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150% 정도 비싸게 보험료를 내고 가입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작년 말부터 나온 이런 새로운 335, 333 보험의 경우는 기존의 325 보험보다 20에서 30% 정도 보험료가 조금 저렴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새로워진 억울한 유병자를 위한 유병자 보험은 새로운 뉴 335 보험, 333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335 보험보다도 보험료가 3에서 8% 정도 저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수술을 많이 했어도 약만 먹지 않는다면 이런 보험을 가입하기보다는 새로운 보험이 더 낫지 않을까요? 네, 이런 분들 새로운 보험에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술을 내가 한 적은 있지만 3년이 넘어야지만 보험이 가입 가능하다고 해서 보험 가입을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 계시죠? 일례로 들어보면 디스크와 무릎 인대 파열과 같이 혹여라도 건강하셨던 분이 상해로 인해서 수술을 하시게 된 경우를 보면요. 이런 분들 보험은 정말 필요하고 가입을 하고 싶었지만 가입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이 보험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기존 간편보험으로 질병 관련해서 가입을 하려고 했으나 내가 원래 가입하려고 원했던 보험료보다 가입 금액보다 적게 가입하신 분, 적게 승인받으신 분들, 예를 들어 보면 혹시 5개월이나 6개월 전에 백내장 수술하신 분들 한번 잘 보시면 내가 이제 보험 수술을 하시고 입원도 짧게 하셨지만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서 가입하려고 했는데 수술 이력 때문에 내가 1,000만 원을 가입하고 싶었는데 500만 원 밖에 보장을 못 받는다라고 하셨던 분들도 한번 이 보험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알레르기 다 고지하고 표준화된 건강하신 분들과 동일한 보험으로 하셨을 때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싸지는 할증이나 일부 기관에 대해서 이제 보장을 해주지 않는 부담보 같은 그 조건으로 보험을 체결하신 분들도 이 보험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럼 간단하게 한번 사례를 들여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335 보험이 유리하신 사례를 한번 보면은 5개월 전에 대동맥류로 코일 색전술을 하시고 5일 입원하시고 10일 동안 약을 복용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대동맥류 혹시 들어보셨나요? 뇌꽈리라고 하는데요. 뇌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서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이 많이 아픈 그런 질환들을 말하는데, 이런 분들 코일을 감싼 것들을 부풀어 오른 혈관에 집어넣어서 피가 통하지 않게 해서 이게 치료를 하는 건데, 머리를 여는 개두 수술을 하지 않고도 내시경같이 간단하게 수술을 할 수 있어서 5일 정도 입원하시고 10일 정도 약을 복용하시면 금방 회복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술을 하셨지만 보험을 다시 가입하시고 싶은 분들도 이러한 보험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년 전에 혹시 사고나 원래 허리가 조금 안 좋으셨다가 디스크를 수술하시게 된 경우 5일 동안 입원하시고 20일 동안 약을 복용하신 사례에도 5일 입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약도 30일을 넘지 않는 20일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이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 대장 내시경 많이들 하시죠. 건강검진 때문에 많이들 하셔서 하나 정도 양성 종양이 나오거나 선종과 같은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분들도 보험을 충분히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6개월 전에 폐렴으로 4일 입원, 그리고 2년 전에 장염으로 2일 동안 입원하셔서 총 6일을 입원하셨지만 각각 폐렴과 장염이라는 다른 질병으로 입원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기존의 유병자 보험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다시 한번 가입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가입 여부나 이런 사례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가 내가 그냥 무조건 아프다고 해서 유병자라고 해서 기존의 유병자 보험을 알아보시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유병자인지, 만성질환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구분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사례를 많이 말씀드리고요. 가입 가능 여부를 보시면 일단 30일 이상 약을 처방받으시면 기존 새로워진 333, 335 보험에는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한데요. 이러한 분들은 우리가 보면 만성질환자라고 하죠. 고혈압, 당뇨로 약을 장기간 복용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쉽지만 이 보험보다는 기존의 보험이 조금 더 유리하시고요. 이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는 분들은 3년 이내에 수술 이력이 있으시거나 3년 이내에 5일 동안 입원력이 있으신 분들 가능하십니다. 근데 이 수술력은 중대한 수술이 아닌 경증 질환에 따른 수술일 때만 가능하시다는 점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협심증, 뇌졸중, 또한 암과 같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질환이 있을 경우에도 이 보험이 가입 가능하시니까 이런 분들 다시 한번 이 보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준비한 보장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일단 3대 질환에 대해서 보장을 강화하는 플랜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기존의 유병자 보험에서 진단비 준비하고 싶으셨는데 너무도 비쌌기 때문에 준비하지 못하셨다면 바로 경증으로 수술하신 분들 이 보장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실손보험 다 갖고 계시죠? 실손 다음으로 보험을 준비해야 될 게 바로 진단비인데요. 그래서 3대 질환인 암, 뇌, 심장에 대해서 제가 진단비를 기본적으로 1,000만 원씩 준비하는 플랜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심장이나 뇌에 대해서는 수술을 많이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술비도 1,000만 원 준비하는 것으로 보장에 대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렇다면 보험료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궁금하시죠? 보험료를 보겠습니다. 보험료 남성의 경우에는 100세 만기로 했을 때 40대 5만 원, 50대 7만 원, 60대는 11만 원대. 조금 비싸시다고요? 그렇다면 만기를 조금 낮춰서 90세로 한다면 보험료가 10,000원 정도 저렴해지게 되겠습니다. 여성분의 경우 볼까요? 여성분은 100세 만기로 했을 때 40대는 3만 원, 50대는 4만 원, 그리고 60대는 6만 원대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보험, 여성분들에게는 남성보다 보험료가 5% 정도 더 저렴한 수준으로 되어 있어서 여성분들에게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혹시라도 100세 만기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 하지만 진단비는 준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90세 만기로 만기를 조금 낮추신다면 보험료를 조금 더 저렴하게 준비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한 보험은 바로 보험료 인상 없이 비갱신으로 준비를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참조해 주시고요. 진단비 없으셔서 부족하셨던 분들은 한번 이 플랜을 한번 주목해 주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보험 최종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기존의 유병자 상품인 325, 335, 5보험 같이 여러 가지 숫자가 많았었지만 기존 유병자 상품 대비해서 가입 대상을 확대해서 가입의 문턱을 낮췄고요. 경증으로 수술하신 분들 그리고 만성질환자가 아니신 분들에게는 이 보험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유병자 상품 중에서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수준이니까요. 합리적인 보험료로 내 보장을 챙기는 건 어떠실까요? 그리고 유병자들도 보장 금액을 크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유병자라고 해서 내가 보장 금액이 좀 적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내용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경증 질병에 대해서는 이제 부담보 없이 보장을 완벽하게 챙기실 수 있는 이런 보험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더위에 많이 지쳤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유병자 보험에 대한 내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라이플랜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약을 조금 먹었거나 정말 살짝 아픈 나랑 저 심각하게 아픈 유병자랑 나랑 같은 유병자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니 좀 억울함을 느끼시는 분들 계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렇게 좀 애매하고 억울하신 유병자분들을 위해서 뉴 335 보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새로 나온 보험이라고 하고요. 보험료는 기존에 나온 유병자 보험보다 저렴한데 가입의 조건은 더욱더 쉬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한 수술을 하신 분들은 물론이고 약을 뭐 최근에 드셨던 분들까지 가입이 된다고 하니까 보니까 내가 그 억울한 유병자다 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3153-2666번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벌써 방송 보시고 문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0301님의 메시지 볼게요. 자, 이분이요. 3년 이내에 계속 5일 이상 입원 그리고 30일 이상 투약만 아니면 가입을 할 수 있다라고 강의에서 나온 것 같은데 여기서 계속이라는 의미가 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자, 한보라 전문가님, 여기 보험에서 계속이라는 글자가 뭐 매일매일을 말하는 건지 이 부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계속이란 말 정말 궁금하죠. 이 계속이란 말은 동일 질병을 말합니다. 만약에 2년 전에 폐렴으로 입원을 하셔서 3일 정도 입원을 하셨고요. 1년 전에 다시 폐렴으로 3일 입원하셨다면 폐렴으로 입원하신 게 도합 6일 정도 되죠. 그렇다면 이 보험은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동일질병이라는 계속해서라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인데요. 만일 폐렴으로 3일 입원하시고 또 장염으로 3일 입원하시면 합쳐서 6일이긴 하지만 각각 다른 질병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즉 다른 병으로 입원을 했다면 여러분들 합산이 안 된다고 하니까 마음 편하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2914님의 메시지인데 이분이요. 기존에 이미 유병자 보험을 가입을 하셨대요. 근데 방송 보다 보니까 저도 그럼 이걸로 바꿔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자,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예전에 이미 유병자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전에 유병자 보험이라고 해서 준비를 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유병자 시장이 많이 넓어졌기 때문인데요. 보험을 준비를 하셨는데 내가 가입한 이후 1년 정도 건강관리를 잘해서 내가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하시는 경우들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한번 이 보험과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료는 저렴하고 보장은 넓게 준비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언제 가입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한번 연락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유병자 보험과 오늘 새로 나온 유병자 보험, 보장은 커지고 보험료는 또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 꼭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보라 전문가님과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자,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플랜 ABC 코너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자,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린 시간이죠. 자,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평생 달러로 연금 받기라고 합니다. 궁금한데 김성우 조보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주제에서 보니까 평생이라는 글자도 너무 좋고 또 달러라는 글자도 좋아서 이 불안한 시기에 왠지 좀 마음이 가는 주제인 것 같거든요.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텐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우리가 그 원화보다 왠지 그 달러 그러면 훨씬 더 부자가 된 것 같고 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왠지 아무래도 물가의 그런 변동이 큰데 달러만큼은 왠지 나를 조금 지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좀 잘 아시겠지만 이 달러는요 세계 기축통화입니다. 사실 그 기축통화가 달러뿐만이 아니라 유로화도 있고요, 영국의 파운드화, 또 일본의 엔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축통화라는 그 기준이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달러가 이 기축통화여서 제 1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축통화가 그러면 어떠한 기준으로 이루어지는지 먼저 그거부터 제가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기축통화의 조건으로는요. 첫 번째로 경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세계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어떤 그 경제력을 바탕을 해야 되는데 이 달러화는 결국은 미국 통화 아닙니까? 이 미국이 세계 경제를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력은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두 번째는 바로 교환성입니다. 모든 국제거래 폭넓게 사용하고요. 우리가 어느 그 수출을 하거나 수입을 하거나 우리가 어느 나라를 가든 달러로는 다 통용이 될 수가 있죠. 바로 그 교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환율의 안정성이거든요. 참 재밌는 사실은요, 우리나라 그 IMF 때 1달러에 2,000원이 됐었어요. 1달러를 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돈 2,000원까지 올라갔는데 네.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의 위기가 아닌 미국의 그 모기지론이 발생한 그 금융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그건 우리나라가 문제 아니고 미국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환율이 1달러를 살 때 1,500원까지 뛴 거예요. 바로 달러의 가치죠. 그래서 그러네요. 아무리 환율이 오른다고 해도 안정성이 있게끔 달러는
아주 그 가치가 그 환율의 안정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금융시장 발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선진화된 금융시장의 시장을 좀 갖춰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뉴욕에 가면 거기에 그 금융시장의 메카죠. 모든 금융은 미국의 그 뉴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금융시장이 아무리 발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달러의 가치는 바로 기축통화로서의 굳건한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이 네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지 우리가 기축통화라고 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1등이 안전자산인 달러잖아요. 네. 이 달러를 또 활용해서 연금보험이 있다고 하니까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달러 연금보험의 특징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그 지금 현재 그 시중에서 판매되는 여러 가지 그 달러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러 상품에는 약간 그 공통된 그 특징들이 있어요.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네. 일단 달러화 보험인데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표시는요 달러화로 표시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납부도 물론 원화로 하시지만 납부할 당시에 환율에 따라서 좀 약간 원화가 그 납입하는 보험료가 변동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보험금을 수령을 할 때도 달러로 수령을 하는데 환율에 따라서 그 금액이 좀 변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변액 상품도 있지만 이 달러의 상품은 공시이율 상품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이율 상품이요. 기본 원화 상품 대비 공시이율 상품은 일단 공시이율이 확정금리가 좀 높습니다. 공시이율이.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달러의 상품은 외려 좀 이율이 좀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달러화는 현재 원화 대비 달러로 좀 분산 투자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를 좀 명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달러를 활용한 연금보험. 우리가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이제 개인연금을 정말 알아보시고 실제로 저희 방송에도 문의를 많이 주시거든요. 종류가 많으니까 전문가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걸로 좀 볼 텐데 플랜을 몇 가지나 좀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상품은 있지만 오늘은 딱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변액 상품이고요. 하나는 변액이 아닌 미변액 상품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바로 상품으로 들어가면 A 플랜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네. 일단 가입 조건이 약간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다 연금보험입니다. 그래서 달러 연금인데 A 플랜은 가입 나이가 35세서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고요.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연금 개시 나이는요. 가입을 하시고 납입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기에 할 수 있는데 일단 85세 이후에는 무조건 연금으로 개시를 하셔야 되고요. 그 전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날짜에 그 나이에 개시를 할 수가 있고요. 납입 기간은요. 5년, 7년, 10년 이렇게 돼 있고 각 납입 기간별로 월 납입 최소 보험료가 300불, 400불, 500불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소 가입 금액을 좀 유념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그 금리는요. 여기 지금 금리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금리가 아니라 펀드, 이건 변액 상품이기 때문에 펀드에 투자하는데 펀드가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미국 장기 회사 채권에 투자를 하는데요. 미국 장기 회사 채권인데 이 미국 장기 회사 채권은 뭐냐면 애플이라든가 테슬라라든가 뭐 코카콜라라든가 아주 네. 초우량 기업의 회사채 채권에만 투자를 한다는 거니까 굉장히 안전성이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기회 기능으로는 만약에 뭐 중간에 돌아가실 경우에는 뭐 계약자분이 납입한 보험료가 또 적립금 대비 조금 더 거기서 큰 금액을 드린다는 어떤 그 사실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 주식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 이게 미국에 있는 정말 대표적인 회사에 투자가 된다고 하니까 연금 준비도 하고 투자도 하는 일석이조 상품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소개해 주잖아요. 네. A사 달러 연금의 뭐 특징? 이거의 강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처음에 지금 제가 설명해 드렸던 이 가입 조건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 이 A 플랜의 가장 큰 장점은요. 제가 말씀드린 게 변액 상품이라고 그랬잖아요. 변액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내가 찾는 그 보험금이 여러 가지로 변경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보험은요. 참 재미있는 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보시게 되면요. 아무리 투자 손실이 발생을 해도요. 전혀 내가 받는 연금은 변하지가 않고요.
또 금리가 떨어져도 또 설사 내 그 적립금이 완전히 고갈이 됐다고 하더라도 예. 처음 결정했던 그 연금액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그 연금 나이별로 지금 그렇게 여기 기준일표가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좀 복잡하게 좀 보이실 거예요. 여기 나이별로 각각 어떤 숫자가 써져 있습니다. 이 숫자가 해당이 되는 그 숫자에 따라서 무조건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 숫자만 보면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한번 보면은요, 45세 남성이요, 만약에 10년 납 기준으로요, 월 보험료를 만약에 $1,000를 낸다고 가정을 할게 하면 10년 납을 하면 총 납입 보험료는 $12만 되죠. 네. 그래서 45세 남성분이 55세에 납입이 끝나면은 $12만 하게 됩니다. 그러면 끝나자마자 55세서부터 만약에 연금을 받겠다라고 하시면은요, 그때 아까 그 전에 보였던 그 예시표에 지급률에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12만 그 거기에 예시표에 있는 지급률을 곱하면은요, 연간 4,077불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만약 100세까지 사신다는 가정하에서 45년을 곱하면은요, 100세까지 사시면 18만 3천 불을 받게 되십니다. 그러면 $12만 내셨는데 100세까지 만약에 받으시면은 18만 3천 불을 받으시니까 거기에 어떻게 됩니까? 거의 한 8만 불 정도를, 6만 불 정도를 더 받게 되시겠죠. 오. 그런데 예. 만약에 이분이요, 55세가 아니라 내가 10년을 거치를 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지급률이요, 거치를 하면 할수록 지급률은 올라갑니다. 와, 그러네요. 올라가가지고요, 연간 6,322불이 돼요. 그럼 6,322불을 이분이 100살까지 만약에 65세부터 하면 35년이죠. 이걸 곱해봤더니 22만 1,000불을 받게 되니까 무려 $10만 더 받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분이 10년 납을 해서 거치를 하시는 분이나 10년을 바로 즉시 인출하시는 분이나 10년을 납입 이후에 10년을 거치를 하신 다음에 받으시는 분이나 대략 보면 한 84세 정도면은 원금을 12만 불을 다 받게 되십니다. 자, 이게 이 달러로 또 몇 달 이렇게 하니까 좀 헷갈리시죠? 그래서 제가 원화로 제가 한번 그 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단은 다 받은 조건에 84세에 원금이 다 소진한 이후에 즉시 10년 납을 해서 바로 받으신 분하고 10년 납한 다음에 10년 이후 10년을 거치를 하신 분하고 100살까지 사셨을 때 금액이 어떻게 보시면은요, 즉시 인출하신 분은 15.6년을 받게 되셔서 더 받는 게 6만 3천 불이니까 하나로 6,900만 원, 약 7천만 원을 받게 되고요. 네. 10년 거치하신 분은요, 무려 10만 불을 더 받아서 와. 하나로 2억 1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거치를 하면 할수록 훨씬 더 유리하고요. 오래 살면 살수록 엄청나게 유리한 상품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시 인출일 때 6,900만 원도 너무나 큰 수익인데 네. 그냥 내가 계속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거치만 해놨는데도 그렇죠. 1억 원이 넘는 돈을 그냥 덤으로 받는 셈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달러를 활용한 보험이 또 한 가지가 더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건 이거랑 또 어떻게 다른 거예요? 야, 이 보험은요, 지금 그 B 플랜은요, 바로 연금 보험은 마찬가지인데요. 네. 여러분들이 그 경제 활동,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뭐 가장이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그 경제 활동기에 그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좀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납입 피난 기간 동안에 사망보험금까지도 보장하는 그런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입 조건을 보시면은요, 이거는 15세서부터 가입 가능하시고요. 아까 A 플랜 같은 경우는 75세까지 가입을 가능하셨지만 이 보험 같은 경우는 55세까지만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연금 개시 나이는요, 각 가입 나이별로 약간 상이한 거고요. 특이한 거는 납입 기간이 만약에 정해지시면은요, 그 기간을 만약에 60세까지 납입을 하시면은 60세까지 이렇게 10년 납, 20년 납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정한 기간까지는 계속해서 납입하는 전기간 납입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최소 가입 금액은 사망보험금이 먼저 결정이 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3만 불, 사망보험금이 최소 3만 불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망보험금이 3만 불에 따라서 3만 불이면 가입 나이가 몇 살이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좀 달라져요.
그런 게 있고요. 금리는 2.3%의 확정금리를 적용을 합니다. 오, 확정금리요? 네네. 그리고 하나의 기능은 혹시 납입을 하시다가 좀 납입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 바로 감액 완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유연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네네. 게 연금 준비도 하면서 말씀 주신 것처럼 가장분들은 혹시나 모르는 그런 거에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B플랜 같은 경우에는 달러로 연금 준비하면서 사망 보장을 뭐 동시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특징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네. 활동기에는 사망 보장을 하고요. 이 보험 같은 경우는 네. 활동기에는 사망 보장을 하고 은퇴 후에는 연금을 받게 됩니다. 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자산을 축적도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오늘 핵심인 달러 자산을 확보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 상품의 특징 구조를 한번 보게 되면은요. 예. 이 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 처음에 가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납입하는 기간 동안에는 내가 사망 보장을 하는데 처음에 3만 불을 만약에 그 사망 보장이 되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망 보장금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납입이 딱 완료가 되면 사망 보장은 그때 없어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가입 금액의 1%의 연금액이 100세까지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금액으로 제가 한번 예시를 하는 게 아마 편하실 거예요. 네. 보면요. 이 가입 금액을 3만 달러로 해서요. 가입 나이 40세가 60세까지 납입을 하는 기준으로요. 전기 납입을 할 경우에는 4만 보험금이 3만 불을 만약 기준으로 하면 월 보험료가 426달러가 됩니다. 그러면 이분이 20년 동안 납입을 하게 되면 총 납입 금액이 10만 2천 달러를 납입을 하게 되거든요. 오, 네. 그러면 만약에 60세에 이분이 납입이 끝나고 해지를 만약에 했다. 연금을 하지 않고 그러면 12만 3천 달러에 대한 해지환급금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한 2만 불에 대한 해지환급금이 발생을 하니까 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죠. 그다음에 만약에 나는 연금을 받겠다 하면 이 3만 달러의 1%인 300달러가 월 평생 100세까지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 어떤 그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100세까지면 평생이라고 말해도 되는 것 같고요. 그렇죠. 뭐 확률상으로 따져봤을 때 이러나 저러나 나는 어떤 보장을 받게 된다. 이 뜻인 것 같습니다. 자, 달러를 활용한 연금보험 B플랜만의 장점을 그럼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이 보험은요. 일단 100세까지 확정적으로 보증을 받을 수 있고요. 종신형으로 물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00세까지는 보증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110살, 120살 사신다면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액이 내가 사망보험금이 결정이 돼 있으면 그 사망보험금의 1%를 100세까지는 확정 보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금액이 얼마를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정확히 알 수가 있고요. 혹시 연금액을 중간에 받다가 돌아가신다고 하더라도 70세나 80세에 돌아가신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100세까지 못 받은 그 연금액은 유족한테 갈 수 있는 확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플랜의 장점과 뭐 굳이 단점까지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A 플랜 같은 경우는요. 일단 수익률에 관계없이 연금액이 확정이 돼 있고요. 연금의 어떠한 본연의 어떠한 그런 그 기능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B 플랜보다는 A 플랜이 연금액은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B 플랜의 장점은 일단 그 경제 활동기에 혹시나 잘못됐을 때 많은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혹시나 유고 시에 가족들한테 큰 보탬이 될 수가 있고요. 두 A 플랜이나 B 플랜의 큰 단점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이게 그 달러화로 움직이기 때문에 환차 이익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환차 손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단점을 보니까 더 어려워졌습니다. 원픽을 원래 골라야 되는데 전문가님께서 보시기에는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달러를 활용한 연금보험 이 중에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만약에 지금 달러 연금을 가입을 하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나는 연금의 포커스를 무조건 다른 건 필요 없어. 연금에 난 포커스를 맞출 거야 하시는 분들은 네. A 플랜을 좀 생각하시고요. 그래도 아직은 좀 젊은 나이에 혹시 그 가정이 있으시거나 또는 그 아무래도 가족들에 대한 사망이라든가 유고 시에
이런 분들이 좀 계시다라고 하면 B 플랜을 좀 생각하시는 것도 고려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어떤 플랜을 선택하시든 간에 이제 100세 시대, 120세 시대 이 연금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보입니다. 자, 오늘 달러 연금보험 소개해 주셨는데 정말 연금에만 집중을 원하시면 A 플랜으로 가시고 나는 가장이라서 가족들도 좀 지켜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B 플랜으로 두 마리 토끼 잡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김성문 전문가님과 테마 플랜 AB 시간 함께했고요. 자, 방송 중에 궁금증은 전화나 문자 번호 열려 있습니다.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6번과 함께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계속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문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1639님의 메시지인데 자, 한보라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이분이 방송 보시고 저는 주부인데 연금보험이 꼭 필요할까요? 이런 의미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주부시라고 하시는데 전문가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분의 연금의 필요성 어떻게 느끼시나요? 네. 주부라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연금이 굳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일수록 더욱더 연금을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60이 넘어서 주부인데 계속 남편분한테 용돈을 받아서 쓴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만약에 내가 친구들하고 여행도 가고 싶고 내가 친구들하고 있을 때 멋있게 한턱 쏘고 싶어요. 하지만 매번 연금을 받는 게 아니고 남편한테 돈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은 좀 눈치 많이 보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내 능력도 있으면 좋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연금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나 주부나 모든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다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금액이 적더라도 꼬박꼬박 나한테 돈이 조금씩 들어온다면 나중에 그 돈을 가지고 소소하게 행복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부이시더라도 적게나마 연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남녀노소 불문하고 미리 준비하시면 마음 한켠이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주부라도 이제 연금 준비 필수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그런지 다음 문자도 연금에 대한 질문 도착을 했습니다. 자, 0343님께서 자, 달러 연금 보험에 대한 지금 방송을 집중을 해서 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게 걱정되신대요. 요즘에 뉴스에서 달러 상품에 대한 주의보를 좀 많이 이야기를 하던데 오늘 소개해 주신 달러 연금 보험에서 혹시 가입자가 주의할 만한 사항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전문가님 혹시 저희가 이거 가입할 때 주의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그 방송 중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달러 상품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는 곳은 우리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거는 원화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달러는 결국은 교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바로 환차익에 대해서 환차에 대한 생각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10,000가 예를 들어 1,100원으로 계산할 때 $10,000가 1,100만 원인데 혹시 1달러에 1,000원으로 떨어지면 $10,000가 1,000만 원으로 줄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의 손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환차익만 생각하느냐 환차손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둔다면 하나의 방법은 어떻게 되시냐면 이 연금을 받을 때는 그 달러로 연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월로 받을 수도 있고 연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대부분이 그 보험회사에서 연금을 받을 때 자동 그 원화 환전 서비스를 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 환전 서비스를 그냥 달러로 수령하신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달러로 수령하셨다가 예를 들어서 환율이 굉장히 좋으면 환전을 하시고요. 만약에 환차 손이 발생할 것 같다 그러면 달러로 수령하셨다가 외국을 나시거나 이럴 때 그냥 그 달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그런 환차 손에 대한 위험성을 좀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환차 이익뿐만이 아니라 환차 손까지도 다 감안을 하신다라고 하면 당국에서 얘기하는 달러 주의보에 대한 어떤 그런 걱정거리는 좀 덜어질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환차 이건 물론이고 환차손까지 미리 대비를 하면서 팁을 하나 주신 게 만약에 달러로 받아 놓으시면은 나중에 여행 갈 때 언제든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되든 내가 쓸 수가 있는 거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아래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요. 02-3553-2666번 전화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간략한 문자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그럼 저희 보험플랜 119 더욱더 풍성한 정보 들고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